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최근 이 횡보가 계속되어 가고 있는 장 속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하고만 구독자방에서 소통을 좀 해오다가 오랜만에 또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영상을 좀 찍고 있고, 오늘도 중국 측에서 나왔던 새로운 소식들, 그리고 항서제약에서 나왔던 공지사항, 어제 PAL에 대한 내용을 항서제약에서 HLB에서 공시를 했죠.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파악을 하고, 제가 오늘 사실 좀 이른 시간인데 날밤을 새고 새벽에 잠을 못 자고 지금 또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가, 과연 오늘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이라면 이거를 모르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이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나스닥이 여러분들, 불패라고 생각했던 이 미국 시장 나스닥이 추세가 깨지고 난 뒤에 지금 다시 한번 6% 연속해서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뿐만 아니라 지금 뭐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다우존스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뭐 더 심각해요. 사실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2023년도 저점 라인까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또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한국 iShares ETF 시장, 한국 iShares ETF 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월요일날 시장을 좀 선행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지수가 3.56%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HLB도 그렇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그렇고 월요일 날장 여러분들, 이거는 HLB가 뭐 이제 재료 때문에 움직인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 시장 자체가 이렇게 무너지면요, 개파락을 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리는 게, HLB가 만약에 월요일 날 개파락과 함께 큰 폭의 또 하락이 나오면 이거를 또 여러 가지 뭐 공매도 때문이다, 아니면은 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지금 뭐 승인이 뭐 안 좋은 흐름이 될 거다, 루머나 찌라시 이런 거에 절대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속지 마시고요. 시장의 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아야 HLB가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납득이 될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분명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좀 간단하게만 이렇게 말씀드려보자면, 근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관세 정책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최근에 25% 때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미국과 가장 우려스럽게 봤던 게 중국의 관세 보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32%를 미국산 수입 제품, 모든 제품에 대해서 얘네들도 32%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미국이 먼저 중국에게 34%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만큼 중국도 이 보복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 시장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 예를 들어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애플의 아이폰이 지금 현재 뭐 200만 원이라고 하면, 아니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거의 3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이제 시장이 상당히 하락이 나오고 있고, 월요일날 아시아 시장은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이렇게 관세를 높이 올려도 뭐다 여러분들, 분명히 협상 카드로 쓸 거다, 이렇게 말들이 많았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정책을 바꿀 의향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 많이 해라, 날 믿고 투자해라, 날 믿고 투자해야 너네 관세 없다, 여기에 대한 기조를 강력하게 내비치면서 파월 의장, 그러니까 연준, 이 금리를 결정하는 이 파월 의장이 이 관세 정책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 우려스럽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그러니까 HLB랑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일단은 중요하고, 제가 조금 이따 더 중요하게 해드릴 건데, 일단 시장에 대한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 침체가 되고 있는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보면요,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이 이 골드만삭스에서도 확률을 35%까지 현재 끌어올리는 상황 속에서, 경기 침체라는 게
이제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물가가 만약에 안 잡히면요. 그러면 금리 인하는 불가능해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지표가 안 좋은데 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잡히면 우리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하락은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런 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장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정말 또 패닉장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HLB가 그 사이에 좋은 재료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주가는 방어를 하겠지만 시장이 이렇게 폭락이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또 제한적으로 상승도 또한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이다라고 하면 이게 주가가 단기적인 하락은 나오겠지만 반등 또한 강하게 또 빠르게 나올 이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런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또 어제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탄핵에 대한 결정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는 주식시장에 저는 제한적으로 나올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 항서제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것 같은데 일단 항서제약 그 HLB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좀 보면 PAR 그러니까 CRL의 구체적 사유가 담긴 PAR을 항서제약이 FDA로부터 수령하였는 바 항서제약 측의 대응 방안을 듣기 위해서 진양곤 회장이 4월 3일 날 항서제약을 방문했고 슌파오양 회장과 면담을 했다. 4월 3일이면 언제입니까?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면담을 했고 그리고 지적사항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빠르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신약 재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자신감 표명했다. 이거는 뭐 쓸모없는 이야기고 뭐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될 말이고 그러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또 다시 영업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중국 쪽 내용들만 좀만 찾아보면은 이게 구체적 지적사항이 절대 영업 비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보고 있는 자료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 이 카멜리 조밥에 대한 공장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 물론 항서제약 측에서 이 공장에서 나온 약품이 FDA 승인 받은 제품 꽤 많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이 FDA 승인을 받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그런 뭐 이제 CRL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두 번 또 CRL을 받았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면 굳이 얘네가 발표를 하지 않아도 어떤 문제 때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 살균과 멸균의 문제가 없음을 데이터로 입증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 근데 사실 살균과 멸균 문제가 아니면 도대체 뭐 때문이냐 이게 우리를 좀 더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뭐 파트너십을 재차 확인했고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건데 제가 일단은 지금 몇 가지만 일단 제가 저희 구독자방에서 공유했던 내용들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항서제약 측에서 이렇게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항서제약이 지금 HLB야 딱 한 가지 제품에 대해서 FDA 승인권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항서제약이 현재 여러 나라들과 총 20개 약품에 대해서 지금 FDA 승인권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 FDA 콰이스 통따 어찌걸런팅 하면 이제 FDA에 대한 최대한 빠른 승인 절차를 가져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카멜리주밥에 대한 공장에서 나왔던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이 FDA에서 항서제약 HLB 이 카멜리주밥 리보세나립에 대한 CRL을 다룬 또 다른 이런 자료를 좀 보면은 결국에 CRL을 두 번 받았던 기록이나 항서제약 측에서도 이런 경험이 꽤 많죠. 그런데 결국에 뭐 지금까지 다 성공을 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 이 HLB에 대해서 1차 CRL을 받았던 1차 CRL을 받았던 것들보다 2차 CRL에서의 승인 확률이 높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면서 물론 항서제약 측에서는 전혀 걱정이 없는 것으로 비춰지고는 있습니다. 있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항서제약 측에서 예전에 이 칼로리 주박 공장에서 나왔던 공장에서 나왔던
이 문제들이 또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해 놓은 자료들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제공해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제가 이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내일부터 나오는 대응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대한 자료, 뭐 항서제약 측에 대해 정리해 놓은 이 중국 측에서 나온 자료, 또 저희 인맥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가 좀 받아보는 자료들,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HLB라고만, 문자 한 통 여러분들 남기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방 다 초대 링크 다 보내드릴 거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HLB 공식 블로그나 이런 데서 나오는 내용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결국에 항서제약 측에서 예전부터 해왔던 그리고 또 지금 FDA 승인권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 그리고 또 HLB 리보세라릴 칼레리주막과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승인이 받았던 그런 내역들 그리고 그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꼭 받아보시고 앞으로 나오는 타점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야기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저희 구독자 방 많이 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잠깐 일시 정지하신 다음에 HLB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먼저 여러분들 남기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차트적으로 제가 오늘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구독자방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제가 지금 영상 찍기 전에 다 정리를 해놓고 준비를 했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주주들은 HLB 공식 블로그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만 믿고 이 HLB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차트적으로 과연 그럼 당장 월요일 날의 차트의 움직임,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려 보자면, 일단은 개파락과 함께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이 됩니다. 왜? 지수가 엄청나게 빠질 거니까. 그리고 최근 지난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에 돈이 들어왔던 섹터를 보면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정치 테마였잖아요, 정치 테마. 정치 테마가 판을 쳤죠. 그러니까 이 자금들이 이 거래량을 보면은 이게 거의 뭐 거래량이 없다시피 했잖아요, 며칠 동안.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가 떠줘야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뭔가 주가가 움직이는 건데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내일 나올 수 있는 이 HLB의 주가의 흐름이 하락이 과연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HLB 저희가 저점 바닥에서 여기서 일단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았고 당분간 우리가 FDA 승인권에 대해서 뭐 정확한 발표가 나오기 전까진 절대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을 다시 한번 만들어 나갈 거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앞으로 또 뭐 PAL이다, 뭐 클래스 1이다, 클래스 2다. 앞으로 이런 일정들이 많이 남아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차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지금 개파락을 띄우잖아요. 개파락이 나올 거잖아. 그러면은 오히려 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이 HLB에 대한 저점 매수세가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는 이렇게 하락이 나오다 보면은 야 이거 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겠지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시장의 흐름에 따라 낙폭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그러면 반등 또한 더 세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예전에도 항상 그래 왔듯이 이 기대감에 따른 조정 뒤에 계속 이렇게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나갈 거고 차트적인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HLB가 RSI 자체가 이런 식으로 저점을 찍을 때 20포인트 가까이 아래까지 떨어질 때마다 최소 진짜 적으면 50% 크면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왔듯이 보면은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저점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횡보를 하다가 반등이 나오고 이런 식의 흐름들이 반복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저는 절대 매도를 고민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HLB를 처음에 1차 CRL을 받기 전에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완성이 되었고 이 완성되는 고점 단계에서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다 아셔야 돼요. 고점 단계에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지만 고점이 높여져 갔지만 오히려
이렇게 RSI가 하락하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너무나 명확하게 걸리면서 우리가 매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매도할 때 제가 욕을 좀 많이 먹었죠. 왜? 진양고 대장이 99% 승인이다. 승인되면 더 올라가는 그림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데 갑자기 보면 매도를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또 많이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들 저에게 중요한 것보다 기준과 원칙에 따른 이 매도 시그널이 뜨면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오고 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매도를 합니다. 무조건 매도를 해요. 아시겠죠? 높은 확률로 반복적인 매매를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진짜 고점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 고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A, B, C 조정이 나오면서 한번 하한가 두 번을 맞았을 때도 여기에 대한 근거로 우리가 매수를 해왔었고 앱데이 승인이 된다 안 된다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승인이 되기 전까지 그 일정에 남은 상승 구간 그리고 여기서도 고점에 대한 신호가 뜨면 우리는 무조건 분할 매도나 비중을 줄여가면서 다시 한번 조정에 대해서 대비를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끌고 가야지 HLB를 그냥 무조건 몇 년간 계속 들고만 있는다라고 해서 내가 절대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거 스마트하고 똑똑하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 부분들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기술적으로는 사실 볼 게 많아요. 뭐 RSI 하락 다이버전스에 대한 타점들도 그렇고 최근에 나왔던 고점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식으로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너무나 명확하게 뜨면서 우리가 매도를 여기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정말 매도를 진행하고 그때도 저희가 한 절반 정도 매도했죠. 이때는 사실 우리가 시나리오를 두 개를 가져갔잖아. 승인이 된다 안 된다. 될 때는 된다 하더라도 일단 비중을 줄이고 조정 뒤에 다시 한번 이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확실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전저점을 저는 절대 깨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제 기준에는 현재 파동적인 부분들을 볼 때 이 전저점을 절대 깨면 안 되는 자리고 이 깨는 확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지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료도 중요하고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내용들도 중요하고 시장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고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하나만 가지고 절대 주식을 하다가는 뭐 운 좋아서 한번 수익을 크게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단 한 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HLB를 앞으로 여러분들과 기술적으로 또 재료에 대해서는 또 누구보다 빠르게 제가 내용들을 공유해 나갈 거고 또 시장에 대한 분석도 함께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거니까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HLB, 네, HLB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제가 초대 링크는 최대한 빨리 보내드릴 테니까요. HLB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제 영상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어요. 설문지 링크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HLB에 대한 종목에 대한 평단가, 비중 이런 것들을 적어서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그 평단가에 대한 피드백을 좀 해드릴 예정이고 HLB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뭐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런 종목들도 괜찮으니까 많이 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오시는 분들마다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이런 기술적으로 제가 항상 타점을 좀 잡아드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이런 엘리엇 파동이나 추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계속 자료들을 기본적인 자료들을 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런 자료를 보시고 스스로 좀 공부를 하는 성의 정도만 좀 보여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있는 만큼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크게 도움을 받고 그래야 더 앞으로 주식하는 데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고 공부 또 오랜만에 하면 재밌으니까요. 꼭 여러분들 인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방을 운영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돈이 많아지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돈이 많아지면 우리가 행복할 확률이 또 높아지잖아. 여러분들이 가족과의 행복, 친구와 행복, 뭐 소중한 사람들과의 행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저의 가장 목표이고 모토이고 여러분들이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주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좋은 흐름들을 계속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타점을 잡고 또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진행을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더 끌고 갈지 그리고 앞으로 또 잡아볼 만한 섹터들은 또 뭐가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더 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 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 번 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 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또 다들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 2개에서 3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